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시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은 시장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보시면 코스피 이 거래소의 일봉 차트입니다. 2300포인트 정도를 한 두세 번 정도 터치하고 일봉상으로 좀 밀렸는데요. 아마도 2300포인트 이상에서 놀게 되면 앞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강한 상승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, 역시 이 라인을 터치하는 것이 쉽진 않네요.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를 해줬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해줬습니다. 조금 더 강한 상승장에 오려면 어떤 섹터가 됐던 어떤 그 테마가 됐던 좀 시장을 강하게 좀 올려주는 재료가 나오면서,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이 시장을 이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을 좀 많이 뒤흔들었던 악재들, 가장 큰 건 코로나였고요. 그리고 뭐 북한에 관련된 이슈, 또 미국과 중국의 이슈,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가 여러가지 좀 실적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이 좀 올라가 줘야만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. 개인의 그 유동성만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어찌됐건 좀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썩 그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상승장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사실은 좀 퀘스천입니다. 다만 어찌됐건 종목별로는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믿을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,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면 코스피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만, 그래도 전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, 그리고 저항이 됐던 이 7,890포인트죠. 그 정도를 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이 근처에서 놀고 있고요. 한번 좀 강하게 이 윗구간에서 한 800포인트 좀 이상에서 좀 놀아준다면 2018년에서 2017년, 2018년 요때 이 강한 상승장을 한번 맛볼 수 있지 않겠느냐, 좀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. 뭐 개인들은 지금 보면 이게 코스피 매동이거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외인과 기관이 치고받고 하면서 좀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앞서서 본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들의 금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. 거의 순매수 수량 금액으로 보면 거의 3천억씩, 뭐 160억, 120, 1200억. 외인들은 조금 파는 추세고요. 기관도 계속 팔고 있는,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매동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닥은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, 개인들만의 자금으로 과연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의문이다, 좀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런 개인의 자금들이 지금 보면 상당수가 좀 신용이 섞여 있거든요. 신용만 13조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, 코스닥 합쳐서 13조 정도가 되고, 예탁금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고요.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라고 할까요? 좀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물론 적지 않습니다. 예탁금이 지금 된 금액이 한 45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. 근데 이 곧 다가오던 9월의 그 공매도의 한시적인 제한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신용이 계속 높아지고 매동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번 좀 강하게 좀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, 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어찌됐건 조심스럽게 시장에 참여하는 게 맞다,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우선은 시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시젠이 상당히 좀 그 견고하네요. 생각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EDGC의 그 CB 발행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죠. 그래서 그런 이슈들 플러스 모더나, 미국 그 회사인 모더나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그 임상이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,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밀렸습니다. 어제 거의 9% 정도 제가 밀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, 그리고 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양시장 모두 좀 빠졌거든요. 매동도 좋지 않고요.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.82% 빠졌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.8% 빠졌고요. 그런 시장에서 오늘 제가 주로 보는 관심 종목에서 시젠만 좀 빨간색이 아니었냐,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견고하게 좀 버텨줬습니다. 거래량도 전일 대비 조금 더 터졌고요. 이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줬고 다행이에요.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 앞선 캔들의 몸통의 지금 상단 라인에서 거의 멈춰줬거든요.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빠져서 이게 이 몸통을 좀 터치 못하고 있었다면
조금 저는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, 얘가 이 음봉의 반 이상 잡아먹고 이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에 상단까지 쳐준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냐, 움직임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분봉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30분봉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. 이게 30분봉상으로 보는 건데, 얘가 17만원 정도, 17만 3,400원 마감을 했습니다만 27만 한 1,000원 정도 되겠네요. 그러니까 좀 이슈되게 보는 캔들은 저는 30분봉 요거거든요. 얘 그리고 그 아래는 얘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얘가 어찌됐건 얘 위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. 조금 눌렸다가 조금 눌렸지만 다시 이내 양봉으로 갈아치워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림으로 왔다,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 내일 한 17만원 정도, 한 17만 1,000원, 17만 2,000원 이 정도 사이를 지켜주면서 좀 버텨주거나, 아니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 윗구간에서 놀아준다면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. 우선은 단일가에서는 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단일가에서는 0.86% 빠졌고요. 거래대금은 한 21억 정도 되네요. 21억 정도. 그 정도가 좀 되는데,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주 뭐 큰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없고요. 다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지금 17만 1,900원, 그러니까 어쨌든 17만 1,000원대에서 지금 마감을 한 거거든요. 이 라인 위에서 마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17만 1,800원 정도가 제가 좀 그거는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단일가 기준으로도 종가 시간 외에 이 위에서 어쨌든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자리인 여기서 밀리는 것보다는 좀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에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길 좀 바란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매동 자체만 보면 개인이 좀 팔았고요.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지금 177억에 30억에 100억, 거의 300억 가까이를 순매도를 해줬고요, 3일 동안. 그리고 그 물량들을 상당수 외인이 받았습니다. 외인이 받은 금액만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. 아마도 오늘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5,200원 200억 가까이 그 시젠이 좀 거래가 됐으니까요, 상당히 좀 큰 금액이 거래가 됐습니다. 물론 시젠이 한창 많이 거래됐을 때 뭐 1조 가까이 터진 적도 있지만, 오늘 이 에이텍 다음에 시젠이라는 건 그만큼 시젠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. 에이텍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재명 지사 께서 2시였죠.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대법원의 그 최종 그 선고가 내려지는 그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장주죠, 대장주. 그 이재명 관련주죠.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많이 떴던 거지, 어떤 다른 이슈가 없었다면 아마도 시젠이 오늘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이 됐었던 종목이 아닌가,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시젠이 빠졌을 때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좀 있고, 그게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, 누군가가 좀 그런 거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구간대를 좀 잘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. 이게 좀 움직임이 고가권에서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음봉이 안 때려주고 다시 한 번 더 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을 한 번 더 견인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, 살짝 좀 다행히 저는 확 밀리는 줄 알았는데 살짝 좀 눌리면서 이걸 다시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음봉을 한 번 더 양봉을 뽑아내면서 잡아내면서 올라간다면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움직임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,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
그 제가 댓글에서 구독자분들이 좀 남겨주신 걸 보니까 좀 되게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해서 진단 키트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. 백신이 개발돼서 상용화돼서 어찌됐건 그 기본적인 코로나에 대한 그 뭐 백신 치료가 선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, 항체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진단 키트의 경우에는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보다는 덜하겠지만 계속 그 생산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, 이런 말씀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100% 공감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뭐 실적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겠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 상태잖아요. 컨센서스 기준으로 어쨌든 2분기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올 때 시즌이 잘 나올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. 왜냐면 오늘 또 거래량이 조금 뭐 적지만 조금 터지면서 양봉으로 전일에 그 음봉 반 이상 잡아먹어주고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의 상단 정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좀 그 시장이 좀 너무 좋아서 분산이 되지 않고 시장이 좀 빠지면서 몇몇 종목을 추려서 상승이 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제 생각에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, 좀 요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. 물론 뭐 단일가에서 조금 빠져가지고 살짝 밀리고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밀림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좀 보유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찌됐건 이 시즌이 지금 이렇게 한번 레벨업을 강하게 하고 나서 또 눌리면서 여기서 조정받다가 또 가게 될지, 아니면 이왕 빨아 올린 김에 한번 세게 들어올리고 조정을 들어갈지,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,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이고 상당히 움직임이 견고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시즌에 대한 좀 신임이 두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시즌을 좀 지켜보면서 이번 주말에도 특히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린다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, 이런 스타일의 패턴을 가진 종목, 차트상으로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을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 번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정받다가 강하게 찍고 조정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어찌됐건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남은 저녁 시간 푹 쉬시고 내일도 금요일이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